입 밖으로 내뱉으면 참으로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삼키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길고도 깊은 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상류의 물살과 같았습니다. 거칠게 부딪히고 소리 높여 흘렀습니다. 바위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힘이 있었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류에 서 있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흐르지만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주변은 넓어졌고 하늘은 더 크게 보입니다. 이제 곧 바다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거대한 바다와 하나가 되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강물이 바다와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흙탕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넓은 대양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어른들을 만나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다고 하십니다. 굶어가며 키웠다고 하십니다. 입을 걸 안 입고 먹을 걸 안 먹고 버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늙고 나니 자식이 멀어진다고 하십니다. 명절에도 의무처럼 온다고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저립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래 살아보니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은 사람의 말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의 말은 남습니다. 공기 속에 머뭅니다. 집안의 벽에 스며듭니다. 자식이 우리를 싫어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해 피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비웠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켰습니다. 남은 생을 고독한 감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혀 끝까지 올라와도 삼켜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아프다. 사는 것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공했고 자식도 잘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찾아올 때마다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도 아팠다. 죽을 것 같다. 내가 너희 키우다 골병 들었다. 사는 것이 지옥이다. 처음에는 자식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모셨습니다. 약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자 방문은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돈만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밖에서 이미 기운을 다 쓰고 돌아옵니다. 부모의 집은 숨을 돌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탄식이 흐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러섭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입은 풍수입니다. 밝은 말은 집을 명당으로 만듭니다. 한숨은 집을 음기로 채웁니다. 아프다는 말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은 주문이 됩니다. 나는 늘 아프다라고 말하면 몸도 그 말에 맞추려 합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몸이 조금 쑤셔도 허리를 펴고 말해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너 얼굴 보니 더 낫는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집안을 바꿉니다. 집을 병원 대기실로 만들지 마십시오. 고요한 쉼터로 만드십시오. 그곳에 가면 마음이 놓인다는 느낌을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을 삼키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몸으로 느낍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 숨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가슴이 조여오는지를 말입니다. 노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세월이 쌓인 에너지입니다. 젊은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늙은 사람의 말은 공기처럼 머뭅니다. 그래서 한숨은 오래 남습니다. 서운함은 벽에 붙습니다. 탄식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머무름은 다릅니다. 머무름에는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말이 적어도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면 긴장됩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 눈치를 봅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입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월을 건너왔으니 고장도 납니다. 그러나 그 고장을 집안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통증은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탄은 번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은 내 인생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의 인생이 실패였다는 암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경은 줄어듭니다. 연민은 남습니다. 연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존경은 강함에서 나옵니다. 강함은 버티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버틴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소리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의 가슴에는 오래된 장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참았는지, 얼마를 포기했는지. 그 장부는 젊을 때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족쇄가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됩니다. 사랑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흐르는 동안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기 시작하면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오면 그 자랑은 공치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에너지는 반드시 도망치는 에너지를 부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갚아라라는 말은 자식의 가슴을 조입니다. 존경은 강요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것은 내가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미 다 받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안고 웃었던 날, 그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의 기쁨, 그것이 보상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꺼내지 않는 순간 자식은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곳에 다시 머뭅니다. 부모가 장부를 덮는 순간 자식은 고개를 듭니다. 고맙다는 말은 요구해서 듣는 말이 아닙니다. 비워두었을 때 돌아옵니다. 두 번째 비움은 공로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을 삼키고 나면 집안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옳은지 따지는 공기가 사라지고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계산하는 기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 때문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것들은, 옆집 누구는. 이 말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집에 오면 칭찬보다는 비교가 먼저였습니다. 옆집 손자는 벌써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아직도 제자리냐?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 그분은 자식을 깨우치고 싶었습니다. 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식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밥상은 조용했지만 속은 갈라졌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100년 전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은 다릅니다. 그때는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고픕니다. 그때는 전쟁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비교가 무섭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젊은 세대는 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고통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깎습니다. 비난은 존재를 부정합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느냐는 말 속에는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자신을 숨깁니다. 마음도 숨깁니다. 그리고 결국 발길도 숨깁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일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화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상에서 비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평가가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은 따뜻한 마음에서 힘이 됩니다. 눈치 속에서 먹는 밥은 체합니다. 마음이 체하면 인연이 체합니다. 엄격함이 사랑이라 믿었던 한 집안은 결국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재산은 남았지만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노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포용력입니다. 강물에 오래 굴러온 돌은 둥그러집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둥그러지는 과정입니다. 젊은 세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멈추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빠른데 그 속에서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겠구나라고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평가 대신 인정이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기운은 말에서 바뀝니다. 날카로운 말이 사라지면 온기가 돌아옵니다. 손주가 실수해도 그래도 살아있으니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오. 자식이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고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깨끗한 것만 받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늘이 되는 존재, 그것이 어른입니다. 세 번째 비움은 비교를 삼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존경이 자랍니다. 존경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도감에서 옵니다. 이 집에 가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이 자식을 돌아오게 합니다. 세 번째 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고, 자식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자기 세상이 있고 나는 점점 옆자리로 밀려나는 것 같다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밀려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워서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덧셈의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더 모으고 사람을 더 사귀고 직책을 더 얻고 인정을 더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뺄셈의 시간입니다. 욕심을 하나 빼고 섭섭함을 하나 빼고 간섭을 하나 빼고 말을 하나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기 전 흙탕물을 가라앉히듯 우리도 스스로를 맑게 해야 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의 연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주먹을 펴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히 감정의 국어를 멈추셔야 합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왜 먼저 오지 않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벨소리를 기다리는 삶은 존엄을 갉아먹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발견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베란다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노을빛,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하루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오지 않아도 저녁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노년의 핵심입니다. 낡은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산책하며 발밑에 흙을 느끼십시오. 화초에 물을 주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우십시오. 이렇게 스스로를 채우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사람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나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품으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어른은 당당합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가 존경을 만듭니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해지면 집안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근심이 줄어들고 원망이 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자식들은 느낍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발길이 향합니다.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저절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십시오. 대충 물 말아 먹지 마십시오. 집 안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노인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가족에게 힘이 되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끝맺음이라기보다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내려놓으려 했던 세 가지 말, 아프다는 하소연, 희생을 들추는 공치사,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비교와 비난,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결국 가장 어른의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서운하고 항상 아프고 항상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 집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하면 그 집은 밝아집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기운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하류에 와 있습니다. 하류는 끝이 아닙니다. 하류는 넓어지는 자리입니다. 강이 바다를 만나기 전 조용해지듯 우리도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내려놓고 억울한 기억은 흘려보내고 섭섭한 감정은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디가 편한 자리인지, 어디가 숨쉬기 좋은 공간인지. 숨 막히는 집에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쉬기 편한 집에는 자꾸 발걸음이 갑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존재로 남을 것인가, 편안한 존재로 남을 것인가. 편안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고 섭섭함을 흘려보내면 존엄이 살아납니다. 존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존엄은 조용히 빛납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상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평온하게 사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바빠도 그만큼 자기 삶을 잘 살아내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이 한 생각의 차이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결국 존중받는 어른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댈 수는 있지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붙잡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섭섭함도 원망도 억울함도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꽉 쥐고 있던 기대를 놓으십시오.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진 사람은 멀리 갑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이제는 평온하게 빛나십시오. 존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을 삼키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